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11월 3일 내일 본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뉴저지에서 7명의 한인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과 시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 후보는 모두 7명입니다. 섹스와 모리스 카운티 내 14개 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뉴저지주 하원 27선거구에 공화당의 임원규 후보가 나서 초선에 도전합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의 시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박명근 후보와 민주당 엘렌박 후보가 나서 한인 후보들끼리 맞대결을 펼치고 있어 한인 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포트리에서는 공화당의 마가레단 후보가 시의원 후보로 나서 초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클로스터에서는 죄니정 민주당 후보가 초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팰리세이드팍 이종철 시의원 후보와 리치필드 데니스 심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본선거는 3일인 내일 오전 6시부터 뉴저지주 각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선거 결과는 같은 날인 오후 11시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지난 금요일 뉴욕 플러싱에서 제35회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인회는 만찬에서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을 위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내년 2월 13일 열리는 플러싱 설 퍼레이드와 플러싱에 추진 중인 코리안타운 플라자 조성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인회 유재봉 회장은 현재 뉴욕시와 플라자 조성에 대한 모든 협의를 끝내고 커뮤니티 보드 7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플라자가 완성되면 갈 곳 없는 노인들과 한인들의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실공히 퀸즈에서 우리 한인들의 그 중심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플라자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퀸즈 한인의 입장입니다. 플라자는 플러싱 155 스트리트과 노던 블러버드에 있는 레너드 스퀘어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몇몇 주민들과 지역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플라자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뉴욕시 교통국과 코리아 플라자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오는 5일 오후 6시부터 159 스트리트에 위치한 KCS 강당에서 열고 플라자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유명인들의 세금 망명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매년 국적 포기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국적 포기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최근 재무부는 지난 3분기 동안 총 1,426명이 미국 국적을 포기했고 9월 말 기준 미국 국적 포기자는 3,22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국적 포기자는 3,415명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머니 등 주요 매체들은 국세청이 최근 몇 년간 미국인이 해외 자산 신고 단속을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 등을 마련하면서 국적 포기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RS는 국외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도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과 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세정보 자동 교환 협정이 시행되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과 IRS 간의 정보 교류로 단속이 더욱 강화된 것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머니는 해외에 많은 자산을 둔 부자들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국적 포기 이전에 해외 자산 은닉 사실이 추후라도 밝혀질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네일 업계에 임금 채권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임금 지급 보증 채권을 구입하지 않은 네일 살롱 업주들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 사무실은 임금 채권 구입 유예 기한이었던 지난 6일 이후부터 태스크포스 팀의 전반적인 단속 사항에 임금 채권 구입 여부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 채권 구입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소에게는 첫 적발 시 $500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적발 시 $2,500의 벌금 부과와 영업 중지 및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정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금 채권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은 임금 채권 신청 대비 승인율이 98%에 달한다며 일부에서 임금 채권을 구입할 채권 회사가 없다고 제기하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임금 채권 구입 지원서는 총 3,074건이 접수됐고 이 중 2,835건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폰소 데이빗 뉴욕 주지사 법률 고문은 만일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거나 자산이 부족해 임금 채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뉴욕주 태스크포스나 노동국, 재정국과 주지사 사무실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서민 아파트 공급 등 저소득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정책에 뉴욕 시민들이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출범 이후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고 대답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은 지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뉴욕시 유권자 1,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3%는 드블라지오 시장 집권 이후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더 좋아졌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2%는 큰 변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1%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홈리스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69%는 시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대답했고 58%는 시장과 뉴욕시 경찰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Take Care 뉴욕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Take Care 뉴욕은 모든 뉴욕 시민이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건강 증진 캠페인입니다. 마리바센 뉴욕시 보건국장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부처와 종교기관, 기업체와 커뮤니티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Take Care 뉴욕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소득 수준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의 의료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세부적 계획들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캠페인은 아동 건강과 주민 건강, 보건 환경, 의료시설 접근 등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진행됩니다. 아동 건강 분야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전문 의료시설을 늘리고 사망률과 저소득층 10대 출산율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민 건강 분야에서는 저소득층계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생활환경 평등화를 실시하고 공기 오염도를 낮추는 방법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비만율과 과당 소비율, 염분 섭취량을 낮추는 캠페인을 실시해 보건 환경의 질을 높이고 모든 계층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신건강 클리닉 시설을 늘리거나 소수계 인종들과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의료시설의 접근성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 혼잡을 완화할 교통 혼잡세 부과안이 정치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혼잡세 징수는 MTA 예산 충당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7일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지미 벤 브레이머 시의원은 교통혼잡세 부과 방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19명의 진보 성향 시의원들로 구성된 진보 코커스 소속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도 지난 29일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마가렛 친 의원과 도노반 리처드 시의원 등 총 14명이 포함됐습니다. 혼잡세 부과 방안은 뉴욕시 교통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시민 캠페인 무브 뉴욕이 처음 제안했습니다. 현재 무료 통행을 하고 있는 퀸즈보로와 윌리엄스버그, 브루클린, 맨해튼 브릿지 등 이스트리버 4개 교량에 통행료를 부과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대신 와이스톤과 트롱스넥 브릿지 등 현행 유료 교량의 통행료는 최대 48%까지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 의원들은 혼잡세 부과난 차량이 몰리는 맨해튼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퀸즈 등 모든 보로 주민들에게 평등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예산 충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버겐카운티 경전철 연장 프로젝트와는 별도의 뉴저지 기차 노선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퍼스익과 버겐, 허드슨 등 북부 뉴저지 3개 카운티를 잇는 기차 노선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빌 파스크렐 연방하원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부터 시작될 연방의회의 교통지원금 심의에 북부 뉴저지 기차 노선 신설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스크렐 의원은 이들 지역 주민은 대중교통시설이 부족해 매일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기차 노선은 퍼세이 카운티 호선을 종착역으로 패터슨, 엘르무드 파크, 세들브룩, 라셜 파크, 메이우드와 해켄색, 보고타, 리치필드 파크, 리치필드를 거쳐 경전철역이 있는 놀스버겐까지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현재 화물열차가 다니는 선로가 있고 1960년대까지는 여객열차가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기존 선로를 활용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빈센트 프리에토 주 하원 의장은 북부 뉴저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차 노선 신설은 버겐카운티 경전철 연장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추진됩니다. 학생 체벌의 목적은 올바른 길로의 안내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훈육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에 대한 개정을 시행하면서 최근 정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지난 30일 2014에서 15학년도 뉴욕시 내 초중고등학생의 정학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정학을 당한 학생은 총 44,6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에서 14학년도 5만 3천여 명보다 약 17%가량 줄었고 2011에서 12학년도 정학생 수 69,643명과 비교해서는 36%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2014에서 15학년도 학교 내 체포와 경고장 발부 건수 역시 각각 27%와 15% 줄었습니다. 인종별로는 2014에서 15학년도 정학생 중 흑인이 23,06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히스패닉계가 15,9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인은 3,306명, 아시아는 1,687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빌 브런튼 뉴욕시경 국장은 체포 건수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 학교 내 안전을 유지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칼맨 팔리아 뉴욕시 교육감도 올해 불필요한 정학 조치를 막기 위해 학교 내 훈육 규정을 개편하고 교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테니스, 활동량이 많아 다소 힘들지만 여러 명이서 어울리다 보면 시간이 훌쩍 흐르는데요. 65살을 넘긴 나이에도 테니스를 즐기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김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타운의 한 테니스 코트. 라켓을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코트에 하나 둘 모여듭니다. 65살 이상의 시니어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샤또 골든 시니어 테니스 클럽. 65살부터 86살까지 47명의 노인들이 모여 매주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올해 80살로 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정갑 할아버지는 매주 테니스 코트에 나와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테니스라는 게 그 나이가 제한가 있지 않고 나이가 많아도 항상 즐겁게 나와서 놀 수 있고 또 나와서 놀면은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테니스는 생각보다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물론 근력 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테니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다는 그 선입관이 있는데 또 시니어 분들은 그게 맞도록 오랫동안 사실 테니스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랜 경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 몸에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 2명씩 한 팀을 이뤄 복식 경기를 하다 보면 지루할 틈도 없습니다. 이 운동이 굉장히 뭐랄까 재미있어요. 예, 그리고 뜨고 나면은 그 땀이 그냥 비오듯이 나서 그 건강에 그 노폐물을 다 빼내고 이러니까는 몸이 그냥 화끈하고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건강하면서 저는 뭐랄까 기분도 해피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건강도 지키고 테니스는 자칫 적적할 수 있는 인생 황혼기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65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젊은 층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테니스를 치는 모습에서 노인들의 건강 유지 비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가로등, 벤치 등 다양한 제품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다윈에서 열린 한 자동차 경주대회. 흔히 볼 수 없는 각양각색의 자동차가 등장하자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우주비행선처럼 생긴 자동차, 지하철을 닮은 자동차도 있는데 모양은 다 달라도 모두 태양광 패널을 달고 있습니다. 호주 북부에서 남부까지 3,000km를 횡단하는 친환경 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인데 25개국에서 47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For us to have a car that's able to compete with these immaculate teams is such a cool experience for us. Just being here halfway across the world, getting to race against all these countries, it's just incredible for us. 태양광 자동차가 달리는 데 드는 전기는 토스터를 작동할 때보다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속도도 많이 향상됐습니다. The top speed is about 140 and it makes a lot of fun. It's like to drive a go-kart. 하지만 단점은 중간중간 멈춰서 패널에 물을 뿌려 열을 식혀줘야 한다는 점. 빠른 속도를 유지하려면 중간 점검은 필수입니다. 이번 대회의 우승은 네덜란드 팀이 차지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서부 포레치의 한 공원. 아이들이 벤치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충전 케이블을 벤치에 바로 연결해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태양광 벤치로 한 번에 4개의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It's a great idea. Everybody needs to charge their electronic devices, and it really plays well into the European idea of public spaces being of use to the public. 이 벤치는 밤이 되면 낮에 저장해둔 태양광으로 스스로 불을 밝혀 어두운 공원의 조명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석유로 전기 1kW를 생산할 때마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약 800g. 매일 전기 0.5kW를 생산하는 태양광 벤치는 쉼터와 충전, 조명의 환경 지킴이까지 일석사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오전 10시 30분쯤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의 빌딩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19명의 인부들이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인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인부 1명은 잔해 더미에 깔린 뒤 같은 날 오후 2시쯤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소방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31일 콜로라도주에서 또다시 묻지마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범인도 총격전 끝에 경찰에 사살당했습니다. 다수의 목격자들에 의하면 범인은 매우 침착하게 정조준에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청소년에게 총을 쏜 범인은 총을 맞은 소년이 왜 쏘느냐고 하자 3차례 더 총을 발사했습니다. 연방검찰이 처방 없는 불법 컬러 컨택 렌즈를 판매하던 한인 6명 등 10개 업체들을 기소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할로윈을 앞두고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컬러 컨택 렌즈를 불법으로 소매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주가 판매한 컨택 렌즈는 심할 경우 실명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제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할로윈 데이인 지난 31일 오후 4시 50분쯤 브롱스 모리스팍 애비뉴에서 중심을 잃은 차량이 속력을 내며 길을 걷던 일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5살 행인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24살, 10살 소녀 등 3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발작 또는 긴급 의료 상황을 일으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을 날씨에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근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구름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에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